물론 오른쪽. 아, 네, 충분히 느껴졌어요. 그쵸? 영화사를 무시하시나요 지금?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안녕하세요, 하이브라우스입니다. 오늘은 하이브라우스 명작 감상회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쇼생크 탈출은 역대 최고 명작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닐, 저는 미아. 저는 고래입니다. 쇼생크 탈출이 최근에 메가박스에서 재개봉을 했었죠. 미아님과 고래님이 보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이 재개봉으로 인해 처음 보게 된 건가요? 네, 저는 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볼 데가 없어서 못 봤는데 역시 명작은 명작이다 라는 일단 한 줄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미아가 같이 보자고 추천을 해줘서 봤는데 잘 몰랐던 영화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인생 영화로 등극을 했습니다. 많은 평론 사이트에서 역대 최고 영화로 뽑히는 작품인데요. 쇼생크 탈출은 1994년에 개봉했고요.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영화로 원작 소설 리타 헤이어드와 쇼생크 탈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억울하게 아내와 그녀의 애인을 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된 앤디 듀프레인이 교도소 내에서 끈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동료 죄수들의 신뢰를 얻고 결국 탈출에 성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와 희망의 중요성을 감동적으로 전하는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두 분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혹시 왓챠피디아를 몇 점을 줬는지 한번 서로 공개를 해볼까요? 저는 4.5점을 줬습니다. 아, 저랑 같네요. 저도 4.5점을 줬는데. 저는 5점을 줬는데 두 분이 왜 0.5점을 깎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처음 보고 나서 사실 5점을 주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제 5점은 제가 정말 아끼고 계속 보고 싶은 인생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게 생각이 나면 별점을 올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쇼생크 탈출은 5점이 될 여지가 남아있는 영화다. 그만큼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네, 수습을 잘하시네요. 닐은 왜? 저는 아무래도 비주얼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때 그 스파이더맨 이런 거 5점 주신 것처럼. 네, 맞아요. 5점은 이게 영화를 영화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취향을 큐레이션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쇼생크 탈출은 엄청나게 훌륭한 영화이지만 내 취향을 반영하진 않는 것 같아서 4.5점을 줬습니다. 그게 왓챠피디아의 순기능이니까. 공통적으로 그래도 높은 평점을 줬는데, 이제 쇼생크 탈출이 IMDb 탑 250 평점에서 오랜 기간 동안 1위를 지키고 있고 왓챠나 다음 영화에서도 1등이고 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은지 의견을 한번 모아보죠. 아무래도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오래된 작품이잖아요. 저는 이걸 2024년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와닿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희망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던지잖아요. 희망은 좋은 거고 좋은 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희망이라는 정신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시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미아의 생각과 비슷한데, 명작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뭔가 생각할 거리를 준다? 그러니까 좀 사유할 거리를 줄 때 명작의 반열에 오른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쇼생크 탈출이 딱 그런 영화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쇼생크 탈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개봉했을 당시에는 포레스트 검프나 펄프 픽션 같은 영화에 밀려서 흥행 성적이 낮기도 했는데, 이 사실이 증명하는 것이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런 시대를 초월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도 캐릭터들이나 연출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다. 예를 들어 뭐 빛을 활용한 연출이라든지 아니면 캐릭터가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낸다든지, 이런 점에서 감동을 줄 만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영화는 인상적인 장면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아주실 수 있나요? 너무 많아서 솔직히 하나를 꼽진 못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쇼생크 탈출 명장면 월드컵입니다. 와, 대박. 자, 이 화면 녹화를 시작하고, 자, 이제부터 더 마음속 깊이 감동을 주는 장면, 명장면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수결로 가나요? 네, 다수결로 가야겠죠? 좋습니다. 아니면 이런 요소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슈퍼패스. 하나씩 있는 거? 하나씩 다수결에서 졌을 때도 네. 슈퍼패스로 넘길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4강 전에 쓰기. 자, 슈퍼패스는 4강 전에 16강 혹은 8강에서 쓰는 네네. 걸로 스피디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네, 첫 번째 매치입니다. 노튼 소장에게 매너있는 사인을 한 앤디, 그리고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브룩스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탈출을 한 후에 좀 뭔가 카타르시스를 더해주는 장면이죠. 맞아요.
앞에 있는 뭔가 성경에 대한 모티브를 이어가기도 하고. 두 번째 장면은 브룩스가 가석방이 결정되고 나서 감옥 안에서 키우던 제이크라는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룩스가 더 이상 돌봐줄 수 없으니 자유를 찾아가라며 날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뭔가 자신의 상황과 반대되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저는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저도 두 번째. 저도 두 번째로요. 그럼 3대 0으로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브룩스가 올라가고요. 자, 두 번째는 앤디와 레드의 재회, 그리고 브룩스 옆에 글귀 새긴 레드입니다. 이걸 어떻게 고르지? 자, 첫 번째는 영화 엔딩 장면이죠.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두 번째는 브룩스가 있던 가석방 시설에서 레드가 그 방에 똑같이 들어갔는데 레드가 떠나기 전에 브룩스의 글귀 옆에 자기도 있었다라는 글귀를 새기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두 인물의 운명이 다르게 결정된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이거 결정이 있는데요. 저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다 보고 나오면서 미아에게 브룩스한테도 앤디 같은 사람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미아님의 선택만이 남았네요. 저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딩의 강렬함을 잊지 못하겠어요. 자, 다음 매치는 피가로의 결혼을 듣고 조용히 서 있는 죄수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는 앤디입니다. 피가로의 결혼을 듣고 조용히 서 있는 죄수들은 뭔가 정말 오랜만에 이 죄수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자유가 이런 거였지라고 느끼는 듯한 장면이었어요. 네. 두 번째 장면은 앤디가 교도관에게 본인은 은행원이었고 이 능력을 사용해서 세금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대신에 우리에게 맥주, 시원한 맥주를 제공해라 라며 거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같이 일하는 죄수들에게 뭔가 자유라는 걸 맛보게 해줬다는 의미에서 살짝 비슷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왼쪽으로 저도 하겠습니다. 왼쪽입니다. 의견이 통일됐네요. 피가로의 결혼 틀고 여유있게 앉는 앤디와 영화를 보고 있는 죄수들입니다. 저는 왼쪽이요. 이게 명장면인가요, 오른쪽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왼쪽이 맞지 않나요? 물론 쇼생크 탈출은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임팩트가 떨어지네요. 맞아요. 네. 바로 나오네요. 옥상에서 맥주 마시고 있는 죄수들 대 빛과 어둠 사이 공간에 있는 앤디와 레드. 이제 첫 번째 장면은 아까 고래님이 설명해주신 장면 이후에 앤디가 얻어낸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거고요. 죄수들이. 두 번째 장면은 처음에 앤디가 아내가 죽은 것에 자기 탓도 있다라고 자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앤디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멕시코 땅인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지와타네호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자기의 삶을 끝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탈옥을 결심하면서 빛으로 걸어 나가는 장면입니다. 뭐 선택을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앤디가 빛으로 걸어나간다는 장면을 놓쳤어서 오른쪽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저는 사실 재미는 왼쪽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메시지가 오른쪽이 더 좋아서 오른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오른쪽이 쇼생크 탈출 영화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 왼쪽의 무드와 바이브 그것 때문에 왼쪽을 선택할게요. 근데 이제 2대1로 오른쪽이 이겼네요. 저는 이 장면도 훌륭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넘기겠습니다. 좋습니다. 강렬한 두 장면이 붙었네요. 앤디가 감옥 탈출한 뒤 비가 내리는 하늘을 향해 만세를 하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장면과 오픈카를 타고 질주하는 장면이네요. 두 장면 다 자유를 너무 만끽하는 장면이라 저는 아무래도 첫 번째 장면인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카타르시스를 너무 잘 표현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알고 봐도 대박이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봤는데도 너무 해방감이 저까지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7번째 매치입니다. 희망은 좋은 것이라고 앤디가 레드에게 조언하는 장면과 슈셴크 감옥의 비리가 폭로되는 장면입니다. 저는 왼쪽입니다. 왼쪽 장면은 앤디가 레드에게 감옥에서 자기가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흑요석 밑에 있는 땅을 파보면 편지가 있을 거다. 거기를 찾아가 달라라고 해서 레드가 그 장소를 찾아간 장면입니다.
왼쪽 장면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일단 레드가 여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기차도 타고 다른 사람 차도 빌려 타고 또 이 떡갈나무를 찾아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긴 테이크를 다 넣었는데 레드의 뭔가 고민을 표현해준 것 같기도 했고 자유를 찾아가기 위한 첫 여정 같기도 했어요. 뭔가 이 전까지는 앤디가 정말 편지를 남겨뒀을까? 라는 의문도 있었는데 이 편지를 발견하고서부터 뭔가 이제 희망과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될 거라는 그런 궁금함 이런 게 시작되는 장면인 것 같아서 네. 그걸 또 찾은 장면이 감옥과 다르게 탁 트인 공간이라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쵸. 근데 저는 오른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왜죠? 이게 별 장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앤디가 신문사에 제보를 한 서류가 딱 도착을 했을 때 이게 뭔가 약간 범죄 영화 같기도 하면서 이런 뭔가 지능 플레이가 나온다는 걸 저는 또 좋아해가지고 오른쪽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왼쪽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왼쪽이 올라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줏대 있게 사세요. 네. 다음은 16강 마지막 매치. 탈출 구멍 보고 충격받은 노튼 소장 대 레드의 40년 복역 가석방 심사 승인. 저는 이거 무조건 오른쪽입니다. 저도 오른쪽입니다. 저 왼쪽인데. 이유가 있나요? 이 구멍을 보고 다들 무슨 생각을 했을지 뭐 이런 되게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격과 공포. 그 구멍이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멍이 있을 줄은 알고 있었죠, 다들. 포스터 뒤에. 그쵸. 그 구멍을 실제로 보여준 게 되게 충격으로 남아서 이 구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근데 레드가 쇼생크 탈출의 찐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레드의 내면적인 성장과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네요. 자, 8강 첫 번째 매치. 희망은 좋은 것이라고 앤디가 레드에게 조언하는 장면과 앤디가 감옥을 탈출한 뒤 만세를 하는 장면. 거의 결승급 매치 아닙니까 이거? 결승이에요, 그쵸. 이건. 여기서 이기는 장면이 우승을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강력하게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른쪽이요. 이 장면은 영화사에 남을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빠져나오고 만세를 하는 그 구도 자체는 이제 영화적으로 길이길이 남을 장면이고 이미 남았고 앞으로도 남을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른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뻔한 선택이긴 하지만 너무 상징적이라서. 슈퍼패스 쓰겠습니다. 여기서 쓰나요? 저는 앞에 그 16강에서 제가 이 왼쪽 장면을 왜 얼마나 어떻게 이 장면을 좋아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서 물론 오른쪽. 그쵸? 영화사를 무시하시나요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오른쪽 장면 저도 진짜 명장면이라 생각하고 이 구도 그런 해방감 카타르시스 다 너무 좋았는데 저도 아까 그 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레드가 이 영화의 진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가장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장면이지 않나. 네, 그러면 슈퍼패스 사용으로 인해서 왼쪽 장면이 4강에 진출하겠고요. 다음은 레드의 40년 복역 가석방 심사 승인과 피가로의 결혼을 듣고 조용히 서 있는 죄수들입니다. 야, 이것도 어려운데 저는 왼쪽입니다. 저는 오른쪽입니다. 저도 오른쪽입니다. 잠시만요. 아니, 왜 오른쪽이죠? 뭐 러닝타임이 흐르고 이게 되게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이 장면이 그 죄수들에게 모두 들려줬을 때 앤디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삶의 목표로 하는지 무엇을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지라고 이 장면으로부터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장면을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동감입니다. 슈퍼패스 쓰겠습니다. 저는 이 왼쪽 장면을 볼 때 초등학생, 중학생 때 처음 봤었는데 그때도 이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고 그 레드가 3번의 가석방 심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느껴져요. 맨 마지막 가석방 심사에서는 여성 심사위원도 있고 맞아요. 뭔가 사회가 변한 거죠. 3번째 가석방 심사에서 그 전과 달리 솔직하게 발언을 하면서 레드가 뭔가 진정으로 변화했다는 걸 느끼고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심사위원들이 그 진정성을 알아봤는지 승인 도장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전율을 잃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왼쪽 장면이 저의 슈퍼패스로 올라가도록 하겠고요. 피가로의 결혼 틀고 여유있게 아는 웬디와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브룩스입니다. 전 오른쪽입니다. 이 데뷔가 너무 슬펐기 때문에. 저는 아까 피가로의 결혼 듣는 죄수들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왼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른쪽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위해 슈퍼패스를 남겨놨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8강 매치. 앤디와 레드의 재회, 그리고 빛과 어둠 사이 공간에 있는 앤디와 레드입니다. 이것도 거의
결승급 매치인데요. 그쵸. 저는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왼쪽입니다. 저도 왼쪽입니다. 네. 간만에 만장일치. 자, 드디어 4강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브룩스와 앤디와 레드의 재회입니다. 저는 왼쪽입니다. 저도 왼쪽. 아, 네. 결정이 났네요. 저는 오른쪽을 선택하려고 했거든요. 영화 내내 보여준 그 쇼생크의 뭔가 답답한 배경과 달리 정말 탁 트인 바다에서 이 장면도 뭔가 예상치 못한 장면 아니었나요? 이렇게 허름한 배를 닦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둘이 딱 재회를 한 게 너무 신선하고 재밌고 감동까지 있었는데 네, 두 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브룩스가 올라가도록 하겠고요. 자, 4강 두 번째. 희망은 좋은 것이라고 앤디가 레드에게 조언하는 장면 대 레드의 40년 복역 가석방 심사 승인입니다. 슈퍼패스 대 슈퍼패스네요. 그럼 이제 미아님만 선택하시면 그렇게 네. 되겠네요. 저는 오른쪽 하겠습니다. 저는 왼쪽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오른쪽이 저는 이제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지만 그 당시에 봤으면 충격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쇼생크 탈출이 오래된 영화다 보니까 정석적인 영화의 문법을 따라가 되거든요. 스토리 라인이.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딱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왼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착잡하네요. 왼쪽 결승 진출하고요. 네, 결승전이네요.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브룩스 대 희망은 좋은 것이라고 앤디가 레드에게 조언하는 장면.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브룩스가 제일 마음이 쓰인 인물이기 때문에 왼쪽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른쪽입니다. 저의 선택에 달렸나요? 네. 오, 제가 이제 곧 선택할 장면은 저에게 있어서 한 3순위 정도 됐던 장면인데 네, 오른쪽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화의 후반이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왼쪽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왼쪽이 저에게 거의 3순위 정도 되는 장면인데 오른쪽이 너무 강렬했어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제일 처음 울었던 장면이 왼쪽 장면이고 마지막으로 울었던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이라서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희의 선택은 희망은 좋은 것이라고 앤디가 레드에게 조언하는 장면이 됐네요. 와, 제가 슈퍼패스를 쓰지 않았더라면 저희도 근데 1등 장면이 저거였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저희가 쇼생크 탈출 명장면 월드컵을 진행해봤고요. 혹시 이 월드컵에선 등장하지 않았는데 뭐 그래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저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감옥에 들어왔던 젊은 청년 있죠. 토미? 네. 노튼 서장에 의해서 탈옥을 하려다가 총살당한 것처럼 위장되는 장면이 되게 잔혹하고 쇼생크 교도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저는 마지막에 앤디가 탈옥을 하고 은행에 걸어가서 돈을 찾는데 그 이름이 랜델 스티븐스일 때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쇼생크 탈출이 좀 오래된 영화다 보니까 예상 가능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은 예상치 못해서 와 진짜 반전이다 라고 해서 카타르시스가 딱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명장면에서 나온 거긴 한데 그냥 좋았던 거를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이 영화 전반적으로 레드가 나레이션을 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쇼생크에 가장 적응한 게 레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레드가 나레이션 중에 나는 쇼생크 안에서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남자지만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바깥 세상에서 뭔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자질인 용기, 희망 이런 걸 잃어버린 느낌이 가장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앤디라는 사람을 통해서 감옥 안 생활을 순응해버린 레드가 다시 뭔가 용기, 희망 이런 걸 얻게 되는 자서전 같은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의 연출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얘기할 부분이 정말 많은데 말씀 주셨던 내레이션 같은 부분이나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생략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이런 사람에게 추천한다를 한 줄씩 정리해보고 토크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은 다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희망은 좋은 거고 좋은 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주제가 개봉한 지 30년 후에도 똑같이 와닿았기 때문에 이 주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도 똑같이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뭔가 이런 것도 있어요. 영화에서 메시지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어요. 뭔가 그런 논란이 많잖아요. 메시지를 어떻게 담아야 하는가, 메시지만을 위한 영화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점 때문에 좀 안 좋게 평가되는 영화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뭔가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을 거면 쇼생크 탈출처럼 담아라. 뭔가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삶에서 좀 뭔가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린 채 좀 적응에만 치우쳐서 뭔가 수능해버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하이볼하우스 명작 감상회 쇼생크 탈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다음 콘텐츠, 다음 영화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